정말 이란 정권은 무너지기 직전일까요? 지금 많이 도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즈타바가 안 보이고 수뇌부가 갈라졌고 그래서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봐야 할 것은 붕괴 그 자체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 공백 이후 권력이 누구 쪽으로 다시 모이느냐입니다. 이 점은 먼저 네타냐후의 말부터 보시면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3월 12일에도 이란 정부 붕괴를 장담하지 않았고 3월 19일에도 전쟁 20일 시점에서 이란 국민의 봉기를 판단하기엔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역시 3월 중순 기준으로 이란 정부가 약해지긴 했지만 당장 무너질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붕괴 서사가 돌지만 실제 판단은 그보다 훨씬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전쟁에서는 상대가 흔들리는 것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도부가 타격을 받고 지휘 체계가 어수선해지고 정책 결정이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정권 붕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느슨한 세력을 밀어내고 강제력과 조직력을 가진 집단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볼 때는 무너지느냐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누가 빈자리를 메우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란 내부 균열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한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가 강경파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내부에 실제 균열이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균열이 곧장 온건화로 가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 국면에서는 말을 아끼고 타협을 고민하는 세력보다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강경 세력이 더 빨리 중심을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균열은 두 가지로 읽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권력이 더 좁고 더 강한 축으로 다시 모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혁명 수비대가 오랫동안 군과 안보, 정치의 경계에서 실질적 힘을 가져온 조직입니다. 이번 전쟁은 그 조직의 비중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 뉴스는 인물 뉴스가 아니라 권력 구조 뉴스가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모즈타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그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 입장도 직접 화면에 나와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방송 진행자가 있는 형식으로 전달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부상설이 제기됐고 이란 측에서는 경상을 입었지만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공개 부재와 건강 이상설이 함께 존재한다까지입니다. 숨어 지낸다를 확정해버리면 사실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즈타바의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오랜 시간 공개 권위로 체제를 장악해온 인물이 아닙니다. 하메네이는 36년 동안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사람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방식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후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후계자가 실제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세력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갈리바프의 부상이 같이 보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갈리바프 의장은 정치권, 군, 성직자 집단을 잇는 핵심 연결점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리자니 같은 중량급 인물의 공백까지 겹치면서 전쟁 속 의사결정은 더 좁은 핵심 집단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말은 곧 이란 체제가 약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한 소수 권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경제 뉴스가 되느냐? 시장은 누가 더 시끄럽게 말하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통제하느냐를 봅니다. 정권이 당장 무너지지 않아도 결정 구조가 군사 중심으로 더 기울면 예측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유, 천연가스, 해상운임, 보험료, 공급망 비용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기업은 원가 부담을 걱정하고 정부는 물가를 걱정하고 소비자는 기름값과 생활비로 체감하게 됩니다. 멀어 보이는 권력 재편이 결국 우리 생활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꼭 보셔야 할 연결고리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길목은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이란 전쟁이 중동 에너지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고 해협을 둘러싼 위협이 장기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카타르 쪽 시설 타격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고 시장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과 물류 위험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란 내부의 권력 문제는 국경 안에서 끝나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흔드는 경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지도부 균열이 더 커지고 전쟁 피로가 쌓이고 민심 위반이 겹치면 체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의 붕괴설이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압박이 길어질수록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지금은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더 결집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정보 평가와 권력 지형 고도는 아직은 이 두 번째 흐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전쟁 강도, 내부 숙청, 민심 변화 속도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면 이슈는 모즈타바가 왜 안 보이네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하메네이 이후 비어버린 권위의 자리를 주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강경하게 채우고 있느냐입니다. 네타냐후의 붕괴 발언만 보면 이란이 곧 무너질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네타냐후 본인도 장담하지 못했고 미국 정보기관도 즉각 붕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더 먼저 보이는 것은 해체가 아니라 재편입니다. 지금 이란의 본질은 붕괴설이 아니라 권력 재편입니다.